자,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자, 세비야 대 이제 알메리아. 자, 우선은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지금 1승 2무로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 폼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력도 기대보다는 좋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리그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좀 기대치에 비해 리그 성적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발렌시아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괜찮은 결과를 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수비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승이 없는 그런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지금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그만큼 이번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경기, 네, 최근 그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는 세비야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측면에서의 그런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 공격이 좋은 세비야가 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알메리아가 좀 측면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역습 전개가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역습을 통해 좀 세비야 수비를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세비야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이제 홈 이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세비야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을 봤을 때 홈이라고 해도 이제 쉽게 이긴다고 장담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왜냐면은 뭐 알메리아가 일단 뭐 수비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격성은 좋기 때문에 요런 좀 공격력으로 인해서 좀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 지금 세비야 승은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요건 알메리아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알메리아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다득점 사이드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메리아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오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세비야랑 이제 알메리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리가 경기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자,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 이제 페드리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용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프랭키 더용까지 지금 결장 중인 상황. 네,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5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이제 페널티킥을 통해서 득점을 한 걸 제외하면은 솔직히 의미 있는 득점은 없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지로나가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5대1까지 이제 리드를 하던 상황에서 좀 막판에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마요르카가 5대3으로 패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판에 이제 마요르카가 두 골 넣은 거는 뭐 농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또 주전들을 다 뺀 좀 가비제 타임에 이제 득점을 해서 좀 스탯 쌓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이제 지로나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비를 안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좀 마요르카의 그런 후반 막판에 득점 두 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마요르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이제 3대 2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 지금 6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번 셀타비고전도 질만한 경기였는데 와 후반에 공격 집중력 굉장히 좀 무서웠죠. 네, 연달아 이제 3골을 좀 몰아치면서 어떻게든 지금 승리를 만든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저력 있는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아무튼 이런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네,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워낙 지금 매섭기 때문에 지금 맞불 작전으로 이제 같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마요르카 네, 솔직히 약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뭐양 팀의 좀 공격력 차이가 현재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좀 경기 안에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지금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양 팀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격력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요르카가 그럼 바르셀로나 상대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흐름, 뭐 경기력, 뭐 전력 차이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승.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볼게요. 네. 언더로 보는 이유는 그런 마요르카의 그런 좀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레체. 자,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중, 그리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사소올로 상대로 원정에서 4대2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지금 좋은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3승 2무로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던 레체가 이번 시즌 들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좀 관건인 그런 레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이제 홈이고, 그리고 유벤투스 자체가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템포가 어느 정도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전반적으로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지금 레체가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홈에 비해 이제 원정 경기력은 다소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레체는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가 별로 좋지 못한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홈에 비해 이제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효 슈팅 개수도 네, 원정에서 훨씬 지금 적은 그런 레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 결정력이 좋아서 계속해서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지만 공격 기회나 이런 약간 메이킹적인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홈보다는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유벤투스가 레체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레체가 지금 아무리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유벤투스 사이드 볼게요. 유벤투스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건 언더. 저득점 라인. 왜냐면 좀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레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다. 네. 이렇게 해서 유벤투스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벤투스 대 레체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랭스. 자, 우선은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올림피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번 시즌 홈에서 전승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로 홈에서 여전히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걸 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금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흐름이 끊긴 그런 랭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릴이 홈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템포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양 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회에서 뛰고 온 팀들과는 다르게 이제 오래 쉬고 나서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다른 약간 좀 유로파 리그나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 3일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뛰거나,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고 바로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경기를 뛰거나 하는 등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릴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도 치른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경기를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5, 6일 후에 다시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체력적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런 홈에서의 릴가 좀 랭스가 경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홈에서 기세가 굉장히 좀 좋은 릴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저는 릴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 네. 릴 승의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릴과 랭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컵 경기, 맨유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일단 뭐 리산마, 뭐 루크쇼, 그리고 안토니, 그리고 뭐 완비사카 등 굉장히 지금 결장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맥가이어와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굳이 지금 컵 경기에서 무리하게 출전을 시킬지는 좀 의문이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초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의 그런 좀 불화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내부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메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르마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벌리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연패는 끊은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연패는 끊었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벌리 상대로 좀 점유율도 많이 밀리고
그러면서 좀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맨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오누디자님 반갑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전술적으로도 많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장자 누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전력 면에서도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반등의 여지가 좀 필요한 그런 맨유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넨 원정 경기부터 이제 3, 4일 간격으로 이제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컵 경기 이후에 그런 다음 일정들도 굉장히 좀 빡세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어느 정도 포기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일단 뭐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컵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리그와 좀 챔스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부상자도 많기 때문에 맨유의 좀 뎁스도 많이 얇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의 그런 빡센 일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경기 좀 롯데 위주로도 돌릴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컵 경기라서 맨유가 뭐 풀주전을 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맨유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 네.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네 그냥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맨유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그냥 고배당 자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2.5 기준은 이거는 다득점 사이드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유 햄무 월무 안 그러면은 이제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네,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글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